안녕하세요. 닥터스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기합병증 시리즈 3탄으로 소아에서 흔히 발생하는 폐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폐렴은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그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예방 방법을 잘 이해하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폐렴이란 무엇일까요? 폐렴은 폐의 공기 주머니, 즉 폐포에 염증이 생기고 액체나 고름으로 차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호흡이 어려워지고 기침, 발열, 흉통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면역 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렴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폐렴은 다양한 병원체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소아 폐렴의 경우 RSV, 즉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나 곶감,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세균이 있습니다. 폐렴구균이 가장 흔한 세균성 원인인데요. 이외에도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같은 병원체가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진균에 의한 폐렴도 있는데 이는 주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발생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은 흡인성 폐렴입니다. 이는 음식물이나 액체가 폐로 들어가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소아 폐렴의 진단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폐렴은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서 부모님들이 놓치기 쉽지만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폐렴을 진단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병력 첨취와 신체 검사가 진단의 첫 단계입니다. 의사는 아이가 기침, 가래, 발열, 흉통 또는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보이는지 물어보고 병력을 확인합니다. 특히 최근 감기 증상이 있었는지, 열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호흡이 빠르거나 힘들어 보이는지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이후 청진기를 이용해 폐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폐렴이 있는 경우 폐포에서 나는 남이라고 하는 크래클 소리나 거친 호흡음 같은 이상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흉부를 두드려보는 타진법으로 둔탁한 음이 들리는지 확인하거나 진동이 증가했는지도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검사 중 하나인 흉부방사선 검사인 엑스레이를 시행합니다. X선 촬영은 폐렴 진단의 핵심 도구인데요. 이를 통해 폐 조직 내 염증이나 침윤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균성 폐렴의 경우 대엽성 또는 소엽성 침윤이 보이는 반면 바이러스성 폐렴은 양쪽 폐의 음영 증가나 과도한 팽창 소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방사선 소견이 정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되면 재촬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염증 반응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혈구, 수치나 C 반응, 단백질이 상승했다면 염증이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정 병원체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배양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는데요. 세균성 폐렴의 경우 이 검사를 통해 원인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비정형 폐렴에서는 항체 검사를 통해 원인균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검사는 객담 검사입니다. 아이가 기침을 통해 배출한 객담을 채취하여 그라염색이나 배양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세균성 폐렴의 원인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구강 내 정상 세균충의 오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정밀한 영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즉 CT 촬영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CT 스캔은 X선보다 더 자세하게 폐 조직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 복잡한 사례나 합병증이 의심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농양이나 흉막 삼출 같은 합병증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때 CT가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이가 산소 부족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산소포화도 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 검사는 혈액 내 산소 수준을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폐 기능 저하 여부를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중증 사례에서는
기관지경술이나 흉막액 배양 검사를 통해 병원체를 직접 확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분자생물학적 검사와 같은 최신 기술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인 PCR 검사를 통해 결핵균이나 비정형 폐렴균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으며 소변 항원 검사를 통해 폐렴구균이나 레지오넬라 균을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최신 기술들은 특히 원인, 병원체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폐렴의 진단은 단일 검사로 확정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집니다. 특히 소아에서는 증상이 애매하거나 초기 방사선, 소견이 정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이들의 빠른 회복과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폐렴은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특징과 치료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성 폐렴은 비교적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각해질 경우 산소 치료나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세균성 폐렴은 고열과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이 특징적이며 빠른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목시실린 같은 항생제가 1차 선택 약물로 사용됩니다. 또 다른 유형인 비정형 폐렴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병원체가 원인이며 증상이 비교적 경미한 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심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흡인성 폐렴의 경우에는 항생제와 함께 필요, 시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균성 폐렴은 면역 저하 상태에서 발생하며 항진균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폐렴은 어떤 아이들에게 더 잘 발생할까요? 일반적으로 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가장 취약합니다. 또한 미숙아나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 만성질환을 가진 아이들, 영양결핍 상태이거나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도 위험군에 속합니다. 실내 공기 오염이나 간접 흡연에 노출된 아이들도 위험이 높아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치료는 원인과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열제를 사용해 열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세균성 폐렴처럼 심각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산소 공급이나 정맥 주사 항생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증 폐렴 환자라도 상태가 호전되면 경구 항생제로 전환하여 조기에 퇴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병원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신 치료 접근법입니다. 그렇다면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의 핵심은 백신 접종입니다. 모든 소아는 생후 2개월부터 시작하는 폐고균 백신을 접종받아야 합니다. 독감 예방 접종도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RSV 유행 시기에는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간접 흡연이나 실내 공기 오염을 피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소아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1에서 2주 내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중증의 경우 폐혈증이나 호흡 부전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소아에서 흔히 감기로 유발되거나 초기부터 발생하는 폐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지침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